안녕하세요. 호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포모님 이번 질문은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봉전 종가를 돌파하는 수식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화살표, 지금봉의 표시는 수식입니다. 네,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유형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전에도 계속 보였던 것들이고 뭐 특정 신호 나올 때 신호 만들어 주세요. 돌파 신호 만들어 주세요. 사실 이 신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진짜 딱 한 가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뭐 알려드렸지만 이제 이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식 관리자에 상향 돌파, 하향 돌파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원리만 다시 이해를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그 이분의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보면서 이 함수를 활용하는 법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의 질문이 되게 심플해요. 5일 전에 종가를 돌파할 때 신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심플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면 현재 종가가 직전 종가를 넘어가면 신호가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단순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수식 관리자. 이번에는 신호 검색. 이번엔 신호 검색이죠. 자, 이번에도 뭐 돌파 신호 만들 거니까 수식명은 새로 만들기 돌파 신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상향 돌파 함수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에 기타 함수 누르면 여기 상향 돌파, 하향 돌파라고 있어요. 자, 상향 돌파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어떤 함수냐? 상향 돌파 쓰고요. 앞에 지표가 뒤에 지표를 돌파하면 신호가 나오게 해라 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 함수의 원리를 익혀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상향 돌파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파란색이 나오죠. 그리고 괄호를 열고 자, 앞에 지표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이분이 원하는 거는 오봉전 종가의 가격을 현재 종가가 돌파하는 걸 냈으니까 현재 종가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종가라고 쓸게요. 그러면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쉼표 종가가 무엇을 돌파해야 되나요? 오봉 전에 종가니까 종가를 쓰고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오봉 전 종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숫자를 바꾸면 뭐 10으로 바꾸면 10개 봉 전 종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게 제가 기간이라고 치환을 해줄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면 요 기간 값을 여기 지표 변수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간 써주시고 5 이러면 이 기간을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수식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마지막 큰 괄호 여기 상향 돌파 괄호 하나 더 닫아주시면 괄호가 2개가 되겠죠. 자, 이거 한 줄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면 일단은 정말 단순한 돌파 신호들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종가도 넣을 수 있고 뭐 보조 지표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수만 가지 수십 가지 내가 만들었던 지표들 응용한 것들 다 이런 구조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작업 저장 그리고 닫기 누르고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사용자 검색 그리고 돌파 신호. 자, 이렇게 보면 뭔가 시도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오봉 전 돌파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요런 지금 여기 구간을 보시면 지금 신호가 나와 있는데 좀만 자세히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보면 1, 2, 3, 4, 5 아마 이날 종가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날의 종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종가 기준으로 살짝 넘어가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1, 2, 3, 4, 5 이날 종가가 여기였죠. 여기에 종가를 오늘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돌파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 기준도 보시면 1, 2, 3, 4, 5 오봉전 종가를 이렇게 넘어간 걸 경우에 뭐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죠. 뭐 여기도 보시면 이제 5일 전 종가를 넘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상향 돌파 신호가 나오게 된다. 뭐 여기 기준도 보면 양봉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파 신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 기간을 내가 5봉 전이 아니라 뭐 20봉 전 나는 좀 먼 캔들보다 캔들을 넘어갔을 때 보겠다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뀌겠죠, 아마.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20개 봉 전에 종가를 넘어갔을 경우에
신호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 질문자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사실 5분 기준으로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대부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으로 다 급등 중인 종목입니다. 대부분. 거의 사실은. 거의 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수치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이나 네, 어떤 60일 좀 이렇게 큰 기간의 어떤 박스를 돌파하는 개념의 수식을 더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어떤 지표가 됐든 기간값이 긴 것들이 조금 신뢰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매물대를 뚫어낸 거기 때문에 강한 힘이 네.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신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동 매매가 안 되겠죠. 네, 오히려. 그런 측면도 네.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기간값은 결국 이것도 사람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기간을 내가 200일로 잡는다.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확 줄었죠. 그렇죠. 정말 없고 뭐 50으로 바꾸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쵸. 식으로.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5일은 일주일이에요. 네, 그쵸. 거래일수만 따지면 20일은 한 달이고 네, 60일은 이제 분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어떤 기간값을 네.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결국 사람마다 맞는 기간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돌파 신호를 전인 종가를 주셨는데 보통 돌파를 많이 쓰는 게 최고가 돌파를 많이 쓰죠. 보통 돌파라고 하면 신고가 돌파. 그쵸. 네, 그래서 그래- 조건 검색식을 제가 네.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또 네. 포모님이 배트맨이면 제가 로빈 아니겠습니까? 수식이 단순하다 보니까 조건 검색식도 단순한데 그냥 신고가 네. 검색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렇게 신고가가 있고 여기 검색을 해서 신고가라고 친 다음에 네. 오봉중 신고가 네. 깔끔하게 네. 그러면 수정 누르고 검색하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냥 이 종목들이 다 대부분 방금 수식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만약에 조건식을 그 신고가로 잡아주셔도 되고 종가 대비 등락률로 잡아주셔도 되고 그렇죠. 뭐 저가 대비 등락률로 잡아주셔도 되고 정말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다 만들 수가 있다. 이걸 만약에 20분 봉으로. 20봉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그렇죠. 분봉 기준으로 똑같이 그쵸. 원리는 똑같죠. 그렇죠. 거래량이 그 중에 좀 높은 종목들을 잡아본다면 다 이제 지금 요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나오네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뚫고 나서 발견하는 것보다는 네. 뚫기 직전에 발견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근접으로 보통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종가 그래서 근접, 뭐 예를 들어서 5% 근접한 종목들을 잡아낸다거나 뭐 신고가의 5% 이내 접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 오봉중 신고가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 이내 근접하는 종목을 찾아줘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나오네요. 예. 좀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돌파 직전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뭐 노려보고 있거나 아니면 미리 관심 종목에 추려놓고 보통 거기에다가 조건 검색을 거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기회들을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좀 이렇게 조건 검색을 만들어서 종목을 찾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그 좀 시간 줄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죠. 일일이 찾고 뭐 뒤지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내가 특정하게 보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관심 종목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돌파 신호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특정 신호를 원할 때 이런 함수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각자 뭐 보조 지표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래량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조건 값을 넘어간 거를 이렇게 차트에다가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특정 조건이 과거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이제 그런 거 약간 좀 테스트해 볼 때 약간 복귀용으로 많이 씁니다. 매매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거래 대금 뭐 1,000억 이상 나왔던 종목들이 뭐 올해 몇 개나 있었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옛날에 얼마나 신호가 많이 나왔었냐? 그럼 그 이후의 흐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복귀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며칠 이내에 네, 급등했던 적이 몇 번 있나? 네, 이 종목은 그럼 끼가 네, 급등을 잘하는 종목이구나 이런 걸 좀 찾을 때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놓고 과거에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용어로도 굉장히 유용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수분들은 복귀하려고 이렇게
조건 네. 검색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 용도로 쓸 때 더 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거를 많이 해봐야 그 다음 매매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공부네요, 이게. 그렇죠. 공부가 많이 돼요. 거기서 이제 활용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이제 도구, 무기, 칼 뭐 이런 거를 얻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 이거를 너무 단순해서 사실 응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응용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응용하는 걸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응용도 어떻게 할 때 수익이 날 거라는 전략이 있어야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전략을 내가 수식으로 만들고 싶다. 이 원리, 함수 원리만 이용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쓰는 것들, 그냥 진짜 단순한 것들을 하나 추가를 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거. 수식 관리자 돌아와서요. 사용자 지표, 신호 검색. 여기에 돌파 신호 있죠. 자, 요거를 한번 응용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신호를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종가가 신고가 돌파한 거.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신고가 돌파잖아요. 신고가 돌파하는 수식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종가가 신고가 돌파했을 때 화살표 어떻게 나오게 하냐? 자, 여기까지 지워주시고요. 자, 종가가 신고가를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 값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에 여기 일반 통계 함수에 최고값이라고 함수가 있거든요. 특정 기간 내 최고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괄호를 열고 종가 쉼표 기간 쉼표 1 닫기.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요. 종가 특정 기간 내에 최고값 종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쉼표 하나는 현재 캔들이 아니라 전일 캔들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최고값을 찾는 거니까 신고가가 요거를 의미가 하게 돼요. 그래서 종가가 요 신고가를 넘어가면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여기 기간값을 안정해줬죠. 지표 변수에 뭐 예를 들어서 전 20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20일 신고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향 돌파 종가 최고값을 20일 신고가 돌파한 경우에 이제 신호가 나와라 라고 해줄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검증해 주시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신호가 돌파 신호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 몇 개 볼까요? 특정 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전 고가를 아까 여기 제가 봤을 때 신호를 220으로 했는데 한번 200으로 해볼게요. 좀 길게 신호가 많이 안 나오게 굉장히 장기 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전 고가를 돌파한 캔들 이런 돌파 구간들만 따로 표시해서 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신고가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조건 검색식이 네. 정배열 종목들만 뽑아서 네. 저 수식을 쓰면은 확실히 추세 매매에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더 그러겠죠. 아마 예를 들어서 기간값을 길게 잡으면 뭐 자연적으로 정배열에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신호를 5일로 짧게 잡았다. 5봉 전 돌파다라고 하면 역배열에서 나온 돌파는 걸러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했던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네. 아까 여기 신호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에 엔드 조건 있죠. 앞에 엔드 넣고 그 다음 신호 한 줄 더 추가해주면 수식의 신호 조건이 빡빡해지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수식 만드는 거나. 수식 만드는 거는 그냥 제가 이런저런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예를 책을 봤어요. 책에서 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방식을 똑같이 유지를 했으면 과연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까?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20년을 해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거에 추가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과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는 거죠. 만들어서. 그럼 그런 트레이딩이나 어떤 투자와 네. 관련된 서적들에 나오는 투자 팁들이 네.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팁들이 많았나요? 생각보다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미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다 방식이 다 천차만별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맥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 잘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 되게 옛날에 나온 책들에 나온 내용이랑 지금에 하시는 분들의 말이랑 사실 큰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만 바뀌었지 그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본질은 그대로다. 네, 그렇죠.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슈의 형태는 바꿔서 나오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량화한 지표고 최대한 정량화된 것들로 조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제가 공부하려고 말 그대로 공부하려고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흥미로우세요. 네. 제 부모님 옆에서 항상 보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수식도 잘 만들고 저렇게 전략들을 많이 알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돌파 신호 간단히 만드는 법을 배워봤고요. 사실 이 돌파 신호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 주실 거는 딱 하나예요. 돌파 신호 어떻게 만드냐? 여기 함수에 이 상향돌파 함수 어떻게 만드는지 A가 B 돌파하는 구조, 요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만의 돌파 신호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 주셨던 것들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계속 여러분이 그 질문 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 테니까 많은 질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